우선 피부가 얇다라는 거를 왜 얇은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피부가 얇아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피부 안에, 진피 안에 혈관들이 많이 확장돼 있어요. 그러면 피부 표면이 각질 탈락이 많아지고 피부가 알칼리화되고 진피 안은 손상이 되기 시작돼요. 그러면 결국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증가된, 확장된 혈관들 때문에 그러한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들이 생겨요. 근데 제가 아이콘 맥스지의 장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혈관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진피의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아이콘 맥스지를 씀으로써 그 혈관을 없애니까 아까 말했듯이 피부 밑이 산성화되는 걸 예방할 뿐만 아니라 피부 안에 진피 환경을 개선시켜줘서 피부를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줘요. 얇은 환자들이 시술 받을까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시술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진피를 두껍게 해줘서 피부를 건강해질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아이콘 맥스지 시술이에요. 아이콘 맥스지로 가장 많이 치료하는 병변은 홍조랑 모세혈관인데, 그러면 이제 시술하다 보면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환자한테 처음에 쓰는 가이드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0ms에 28줄에서 38줄, 36줄 정도를 가장 흔히 쓰는 가이드 파라미터예요. 그러면 어떨 때 에너지를 더 높게 쓰고 어떨 때 에너지를 낮게 쓰느냐? 피부 톤이 어두우면 에너지를 좀 낮게 써요. 피부 톤이 높으면, 진하면 낮게 쓰고, 피부 톤이 밝으면 에너지를 높게 써요. 왜냐하면 정상 피부도 멜라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높게 쓰면 얼굴 톤이 어두운 사람은 병변만 맞는 게 아니고 정상 피부도 레이저가 다 흡수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하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원에 3년 동안 물집 하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피부 밝기에 따라서 에너지를 조절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 에너지를 굳이 억지로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없어졌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펄스 듀레이션을 조금 작게 하고 에너지를 높이는 방향. 예를 들어서 5ms를 한다거나 30줄로 에너지 펄스 듀레이션을 조금 짧게 잡고 에너지를 2줄, 4줄 높여가면서 세기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환자의 취미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거라서 햇빛에 노출이 심하다면 시술을 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 레이저는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서 들어가면 무조건 각질층이 일부 얇아져요. 일시적으로. 그거는 뭐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각질 탈락이 약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각질 탈락은 계속 조금 생겨요. 그러면 이게 언제쯤 돌아오느냐? 보통 2주 이내에 보통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술을 받는다 그러면 2주 이내에 뭐 동남아를 놀러 간다거나 해수욕장을 놀러 가야 되는 사람 같으면 반드시 그걸 상기시켜야 돼요. 결정하세요. 치료를 받고 2주 이내에 가급적 그런 자외선 노출이 강한 데 가지 마시거나, 또는 갔다 와서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주 노출될 경우 그런 취미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받는 게 더 좋고요. 꼭 가야 되는데 레이저를 꼭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양산을 쓴다거나 직접 뭐 파라솔 같은 데 밑에 들어가서 햇빛에 직접적으로 피부가 닿는 거를 막아야 돼요. 보톡스를 맞은 위치에 레이저를 맞아도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선 첫 번째, 보톡스는 열에 약해요. 그래서 가끔 보톡스를 맞고 부작용이 나는 환자들한테 고주파를 해준다거나 열을 가해주는 행동들을 해서 보톡스가 유지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선 간단하게 생각해야 될 게 보톡스가 어디에 작용하는가예요. 보톡스는 근육에 작용해서 근육을 마비시켜서 근육을 장시간 사용 안 하면 근육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의 볼륨이 작아지는 효과, 턱이 가름해진다거나 특정한 근육이 작아지는 효과를 일시적으로 노리는 건데,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레이저는 근육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레이저는 보통 진피까지 들어가고 펄스 듀레이션 아주 길게 잡으면 서브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리프팅 효과나 팻 리덕션을 일으키는데, 근육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보톡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필러가 걱정인데요. 필러는 시술자가 어디 위치에 넣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진피에 넣느냐 서브큐에 넣는가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만약에 진피에 집중적으로 넣는 필러를 넣었다. 그런데
우리가 레이저를 쏠 때 진피에 집중적으로 써서 콜라겐 리모델링을 할 목적으로 쏘면 실제 필러의 유지기간이 좀 짧아져요, 실제로. 그러면 이 환자가 와서 내가 필러를 맞았기 때문에 유지기간이 짧아지는 걸 원하지 않을 때는 펄스 듀레이션을 짧게 가져가면 돼요. 레이저를 쏠 때 아까 전에 아이콘 맥스지에 5ms 펄스 듀레이션을 쓴다거나 5ms 펄스 듀레이션을 써서 펄스 듀레이션을 짧게 잡으면 서멀 뎁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더미스에 진피에 큰 영향을 덜 주게 돼요. 그러면 필러가 유지기간이 그렇게 짧아지거나 이런 걱정을 안 해야 되고, 환자가 집중적으로 맞은 부위가 서브큐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가 레이저를 쓰는 이유는 표피나 주로 진피에 영향을 주는 건데, 서브큐까지 직접적으로 줄 거는 리프팅 아니고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필러가 지속시간이 짧아지는 걸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레티놀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타민 A인데요. 근데 레티놀을 바르면 우선 흔히 레티놀을 바른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할까? 주름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주름 효과가 있지는 않아요. 레티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진피 상부에 미세혈관, 마이크로베스를 증식시켜요. 브랜치 베스를 되게 증가시키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과연 피부에 좋은가에 대해서 부곡부곡 말이 많은데, 실제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레티놀이 크게 좋은 결과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선 그거와 관계없이 레티놀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레이저를 쓰면 좋은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레티놀을 쓰고 있는 사람한테 레이저를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안 쓴 사람에 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레티놀을 쓰면 우선 유분의 배출이 줄고 피부가 건조해져요. 어떤 사람은 레티놀을 쓰는 이유를 여드름을 줄이려고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레이저의 반사율과 굴절률이 높아져서 실제로 많은 양의 광자가 소실돼요. 그 다음에 투과율이 떨어져요. 피부 안이 건조해지면 투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점에 목표로 하는 양만큼의 광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에너지 10을 쏠 때 목표로 하는 지점에 1밖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피부가 촉촉한 사람들은 10 정도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물에 대한 흡강도가 높은 파장들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열을 쉽게 올리기 때문에 콜라겐 리모델링에도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데, 레티놀을 써서 피부 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주면 피부 재생에도 굉장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투과율도 낮아주고 반사율 굴절률이 높아져서 실제 치료 효과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레티놀을 써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치료 결과를 높이려면 레티놀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콘 맥스지를 쓰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술 결과에 날개를 달아준 장비예요. 제가 결과물을 진행이 안 돼서 멈춰 있는 환자한테 너무나 걱정되고 고민되고 하던 그런 것들을 아이콘 맥스지라는 친구를 통해서 다 넘겼어요. 이게 없었다면 사실 많은 치료하다가 실패를 맛봤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줬어요. 시술하다가 의사는 분명히 안 되는 환자를 만나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장비가 몇 개 갖춰져 있으면 그런 고민에서 많이 해방돼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장비고, 날개를 달아준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병원이 운영하는데 지탱해준 장비예요.